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매도라는 거예요. 매도가 또 어려운 이유가 손실을 확정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우리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믿어야 될 거는 주가예요. 주가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그 기업이 오늘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향후 뭐 선행성이 있으니까 6개월, 1년 뒤에 돈 벌 걸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게 오늘의 주가예요. 손절매만 잘해도 주식으로 크게 돈 잃기가 어려워요. 분산 투자, 분산 손절하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서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매도, 손절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는 건 10이고 90이 가꾸는 노력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매수는 쉬워요. 왜냐하면 꿈을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정보가 무지 많아요. 연애도 시작하긴 쉬워요. 뭐가 눈에 콩깍불이 씌기도 하고 막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연애를 시작한다는 건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죠? 외로울 때는 덜커덕 누가 얘기하면 그냥 덜커덕 넘어가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똑같아요. 돈은 벌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요. 그게 연애할 때 외로운 심정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기가 되게 쉬워요. 매수는 진짜 초등학생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 어렵게 해야 되는데 뭘 감정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확산시키는 거고 장밋빛 꿈을 꾸는 거라서 매수는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동기는 정말 이 주위에 보면 넘쳐요. 유튜브 생태계에도 뭐 이거 이래 좋아요. 이거 사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뭐 대박이 나요. 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들 그렇게 해서 돈 버셨냐고요. 못 벌잖아요. 그죠? 그만큼 매수도 어려운데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매도는 꿈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해야 된다고요.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 대상 자산들에 대해서는 얘가 나한테 돈을 벌어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것만 중요해요. 매도가 또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꿈과의 이별인 거, 두 번째가 손실을 확정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우리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손인 거는 손실이 아니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평가받고 있는 게 현재 자산 가격이고 사실은 그 현재가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 50% 정도 돼 있는 그 자산이 거기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인 상태에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샀던 원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거를 현실화시키기가. 그런데 현실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게 안 하고 있으면요. 전념을 시켜요. 무슨 전념을 시키냐 하면 그 손실 때문에 다른 좋은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감내할 수 있는 손실폭을 미리 정해야 되고요. 한 종목당 20% 이상은 비중을 안 싣는다. 그런 원칙도 정해야 되고 20%에 대해서 나는 10% 이상 손실을 안 보겠다 라고 마음을 이렇게 먹어 놓으면 설령 그게 0으로 돌아가면 전체 포트의 20%의 손해를 보는 거고 만약에 50%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10%의 전체 포트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만약에 10%가 돼가 내가 저절로 손절을 해버린다 그러면 전체 포트에 2%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가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시는 상당수의 많은 우리 그분님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너무 많은 비중을 들고 있게 되면 차마 그걸 못 파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종목을 몰빵을 하게 되면 손절을 못 해요. 그래서 손실 회피 심리, 확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타격받을 거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손절매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10%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손절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분할해서 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비중 20%를 샀는데 처음에 살 때는 이게 10% 오를 줄 알았는데
10% 내려가. 그러면 한 5%라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가벼워지고 그 5%를 가지고 더 내려가면 진짜 손절을 했다가 단가를 더 낮추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그 심리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하여튼 물타기는 저는 일체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떨 때 고통을 제일 많이 느끼냐 하면요, 내가 처음에 주식을 잘못 샀어. 그래서 마이너스 20%가 됐어. 그래가 20%에서 나 로스컷을 했어. 그 뒤에 얘가 오르네, 거꾸로. 그것도 손절매 했는데 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가장 커요. 내가 버린 게 잘 되는 게 그게 너무나 나한테는 힘들다는 거죠. 익절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내가 뭐 조금 적게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손절을 했는데 그게 다시 원위치로 올라오고 나중에 꾸역꾸역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뭐 주가가 몇 배 올라가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거를 방지하려면 그분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분산 투자, 분산 손절 하시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비중 20%를 샀는데 종목 5개로 100%를 채웠는데 그중에 다른 건 잘 가고 있는데 요 20%짜리 하나가 마이너스 20%가 돼서 내가 손절을 하는데 10%만 손절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그 10% 판 자금을 가지고 딴 걸 뭐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또 그걸로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0% 남은 게 다시 올라오니까 또 괜찮고, 또 하나는 20% 손절을 10% 비중을 줄였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 그러면 내 결정이 맞으니까 또 행복한 거고. 여러분들의 평가손도 손실이고요. 실현 손실도 손실이에요. 똑같아요. 또 우리 그분들께 잘못된 유혹의 어떤 현상들, 이게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골이 깊으면 다시 산이 높아진다. 반등한다.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 얘가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이보다가 20%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니 참고 기다리면 그 가격에 다시 올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자연과학이면 맞아요.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되면 여름이 와요. 모든 세상의 자연과학, 물리 현상들, 이것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또 온 세상의 그 통계적인 모든 현상들은 정규분포하면서 가운데로 회귀를 해요. 주가 지수라면 그 얘기가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의 역사랑도 같고, 한 회사의 운명은 정말로 이제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지, 한번 망조가 들었는데 다시 회복하기란 몇 배나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얘가 다시 올라갈 거야, 막연한 기대? 그건 절대로 그런 기대를 가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위험을 느끼면서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게, 그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올라가는 주식을 더 추가로 사는 게 지나고 보면 수익률에 좋지, 망해가는 기업에 주식을 많이 사면 정말 망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해야지 내려가는 주식을 고집부려서 계속 들고 있으면 이런 아주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손절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막연하게 언젠간 좋아질 거야, 존버할 거야,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주식이 계속 내려가는데 누군가는 계속 좋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야 될 거는 주가예요. 주가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그 기업이 오늘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향후 뭐 선행성이 있으니까 6개월, 1년 뒤에 돈 벌 걸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게 오늘의 주가예요. 그 주가 이상으로 더 정확한 펀더멘털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가 내가 샀을 때보다가 50% 내리고, 경기 민감주도 아닌데, 경기 민감주는 그럴 수가 있어요. 물정한 뭐 회사가 전 세계 공급하는 기업은 서너 개밖에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 민감주도 아닌데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누군가는 계속 좋은 얘기하고 언젠간 좋아질까.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정말로 주식이 사람 잡아요.
그런 일 가면 그분님들 다시는 투자를 안 하고 싶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우울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걔가 비실비실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뭐 독약을 먹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주식이 비실비실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결정하려면 비중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도가 어렵습니다. 이 주식시장은요, 또 엄청난 그 강자 독식의 시장이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면, 올라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팔기를 싫어하게 되고, 내려가는 주식은 자꾸 더 팔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게 되면 위험을 느껴야 된다고 제가 제3제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주위에 정말로 주식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고 주식에서 돈을 할 때마다 잃는 분이 계시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예요. 리스크 관리, 이 손절매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손절매만 잘해도 주식으로 크게 돈 잃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손절매는 내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주가 변동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해야지. 그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만약에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그냥 방치해두면 폭이 커져요. 그래서 늘 깨어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돈 잃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기관 투자가 노릇하다가 개인 투자가라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파래지면 즉시 삐뽀가 들어옵니다. 아,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제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이제 그 대신에 잘했어 좀 지켜보고 익절은 늦게 하는 스타일이고 손절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몸도 있잖아요. 전염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령 우리가 뭐 어디 외상을 입어가지고 팔이 뭐 이렇게 막 피가 철철 나요. 근데 이거 병원에 가서 이걸 빨리 잘라내고 이걸 뭐 다시 봉합하고 이렇게 해야 다른 쪽으로 안 옮겨가는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이게 썩어가지고 온몸에 번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뭐 머리 역할을 하는 종목도 있고 팔이 있고 다리 있고 이런다 쳐요. 근데 어디 한쪽이 잘못돼가 썩어갈 때 이거를 빨리 구조조정을 안 하면 몸 전체가 병들어 가는 거죠.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매수 보다가 더 잘해야 되는 게 매도고요. 매도가 어려운 이유가 욕망이고 꿈과의 이별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별 아니에요. 글로벌 전체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만 개의 기업이 있고 우리는 또 그분님들 요새는 뭐 일본 기업도 투자하고 중국 기업도 투자하고 미국 기업도 투자하고 투자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서 뭐 지금까지 성과가 좋은 기업들 그냥 대충 얹어놔도 1년에 뭐 5% 10% 먹는 기업들이 눈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수두룩해요. 아 근데 왜 그거를 선택을 안 하고 왜 계속 안 좋은 거를 계속 들고 고집을 부리냐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수 있어요. 모든 주가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 의사결정의 기준은 내 원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오늘 가격이다. 오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손이나 실현손이나 똑같다. 또 손절을 잘 하려면 비중을 너무 크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가는 주식은 비중을 점점 줄이셔야 돼요. 줄여야 그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세상에 주가는 절대로 평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크고 무려 지금 20년, 30년째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막 정말 속에서 우국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그분들 평생을 번 돈일 수도 있고 지하철에 찡겨서 새벽 뭐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의견들, 엉터리들 때문에 돈을 잃고 거기다 또 건강도 잃고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분들 제발 거기에서 헤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꼭 그 기업이 좋으시면 퍼렇게 돼 있게 내비두지 마시고 손절을 하고 다시 사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계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실망감은 없으실 거고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